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이자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꼽히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신작입니다. 애플 TV를 통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극장에서 내려가고 나면은 애플 TV로만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극장에서 놓치면은 언제 볼지 기약이 없어질 것 같은 플라워 킬링 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제가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인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제목이 플라워 킬링 문으로 바뀌었어요. 차라리 이 한국말로 풀어 해석한 제목으로 들어왔으면은 이질감이 없어질 텐데 굳이 둘 다 영어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직역을 하자면은 꽃을 죽이는 달이 되겠죠. 꽃이 지는 시기에 뜨는 달을 이제 꽃을 죽이는 달이라고 해가지고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요 제목이 비극의 시대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문구라고 해요. 그래서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제목도 어느 정도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이걸 굳이 왜 바꿨는지는 이 설명을 들어도 뭔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그게 납득이 안 되긴 합니다. 감독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고요. 42년생, 무려 80세 노장 감독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저는 이분의 작품을 아이리시맨 한 편밖에 못 봤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던 작품이죠. 아이리시맨이랑 오늘 소개해드릴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두 작품이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뭔가 분위기는 조금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평범한 청년이 점점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는 것도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영화상에 등장하는 대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 이런 설정도 좀 비슷하고 결국에 영화 종국에 가서는 쓸쓸한 말로를 맞이한다 라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플라워 킬링 문을 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된 아이리시맨을 내가 어떻게 봤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판단이 쉽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오세이지 부족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석유가 터져요. 그래서 오세이지 부족 원주민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석유 돈 냄새를 막 맡고 백인들이 그 마을로 유입이 되게 되고 백인들이랑 뭐 같이 섞여 살기도 하고 서로 막 그 부대끼면서 삽니다. 백인과 원주민들이 섞인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곳에서 원주민들의 의문의 사망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나비 효과로 점점 사건들이 커져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장 감독의 최신작인 거 알겠어?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 거 알겠어? 애플 TV에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거 알겠어? 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망설이는 이유가 상영 시간이 너무 길다. 이게 장장 3시간 25분짜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저거 극장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3시간 25분 동안 못 볼 것 같아. 내 방광을 못 믿겠어. 막 이러면서 엄청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일단 샤워를 하고 갔습니다. 당연히 입장 전에 화장실도 한번 들렸겠죠. 그 상태로 갔는데도 뭐 3시간 25분 동안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실제 상영 시간은 3시간 25분이지만 체감 상영 시간은 보통 한 2시간 전후인 다른 보통의 영화와 다르지가 않아요. 그만큼 방대한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굉장히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세기 초에 뭐 석유로 부자가 된 원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실화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당시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실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배경 사전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 작품이고요. 긴 러닝타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술술술술 잘 풀어내기 때문에 3시간 2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체감되기에는 그렇게 막 압박스럽게 다가오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역사적인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그 분위기랑 개인사 같은 것들을 동시에 다루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고 일어나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차라리 이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물로 풀어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기는 하더라고요. 후반에 갑자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중요 등장인물들의 후일담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변사들 있잖아요. 변사들이 나와서 설명하듯이 뭐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더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끝나버려요. 이 거장 감독도 결국에는 후반부에 가서는 이런 것까지 다 영화로 풀어내기는 힘드니까 이런 방법을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탐욕적인 사람, 그리고 탐욕적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탐욕적인 사람, 그리고 그런 탐욕적인 사람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놀라웠던 거는 부유한 원주민 사회에 섞여 들어간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각종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걸 착취한다라는 그 미국의 추악한 역사를 헐리우드 감독이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미국 백인들을 악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들로 그려내요. 그래서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라면은 사람의 감정까지도 가지고 노는 그런 걸로 묘사를 해놓는데, 이것도 이 마틴 스코세이지 정도 되는 거장이나 되니까 그릴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입감이 좋게 빠져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조연들의 연기력이 한몫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주연 배우인 그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는 그 인물에 맞춰서 말투나 웃음소리, 웃을 때의 표정 이런 것까지도 그 인물 자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연기를 펼친 것 같아가지고 야 진짜 연기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를 디카프리오로 들었는데 디카프리오 외에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조연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연기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저 시대에 내가 가서 인물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전지적 그 관찰차 시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운 연기를 해주기 때문에 영화 몰입도에 이런 것들이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장센이라든지 소품들 이런 것들도 다 너무 훌륭하니까 그 시대에 푹 빠져들어서 보게 되는 어떤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극장에서 가서 보시기를 추천하는 작품이고요. 긴 작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작품일수록 극장에서 보시는 게 중간에 끊고 딴짓하고 이러면서 보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니까요. 다들 극장에서 한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